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. 요즘에는 프로와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.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이신 박 원장님을 모시고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 원장님께서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이신데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라는 게 무엇입니까?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라는 게요, 이제 그 스포츠 관련된 거에 대해 인증 전문인데 대한스포츠의학회라고 있습니다. 거기서 네. 이제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소정 과정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인증을 거친 전문이라는 뜻입니다. 대한스포츠의학회가 역사가 있을 거고요. 네.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역들이 있을 거잖아요. 의사만 네. 있을 게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이 주로 참가하고 계십니까? 그 대한스포츠의학회는 네. 이제 보통 이제 학회 역사 되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4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스포츠라는 게 의사는 이제 치료 영역이랑 재활 영역에서 보통 들어가는데 뭐 스포츠가 의사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운동 선수들도 있고 트레이너들도 있고 네. 거기 관여하는 간호사, 영양사들도 있고 예. 다 학회에 참여해서 각 직역에 맞게 네.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전시켜가는 학회입니다. 예. 그리고 저기 학회 멤버들을 보면은 이제 네. 그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. 예.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 이제 팀 닥터 주치를 팀 닥터, 예. 맡고 있고, 또한 이제 그거 위에도 이제 운동선수 올림픽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도핑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세계 도핑 방지 협회를 보고 와다라고 하고, 네. 국내 우리나라 도핑 방지 협회를 카다라고 하는데, 네. 그 도핑 방지 협회와 이제 도핑 방지 협회 운영에 대해서 되게 그 면밀하게 그 협의하고 네. 뭐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예, 요즘에는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예를 들면 감기약에 어떤 그런 약물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도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병원에 와서 이 약이 혹시라도 도핑에 걸리지 않는지 그런 게 문의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일반 의사들도 사실 스포츠의학 전문의 과정을 갖추지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그건 있습니다. 더 많죠. 최근에도 지금 네. 골프 선수 중에 어머니가 좀 감기약 먹고 네. 그 미국에서 이제 당분간 출전 못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. 그 카다나 와다 홈페이지나 아니 각 그 경기 협회 홈페이지 가면 금지 약물 목록 쫙 있습니다. 예. 그거를 자기가 처방할 때 그거를 체크하고 해주냐 네. 안 해주냐 차이가 있는데, 제가 저희 병원에 오는 이제 운동선수 유소년 친구들한테 네. 다 물어보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네. 근처에서는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예.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들은 다 그걸 다 관리하고 해주니까 예. 뭐 그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이제 약에 대해 처방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, 그런 것도 있죠. 예.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 몇 명이나 될까요? 그 계속 통계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 홈페이지 상에서 게재된 거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만 따져봤을 때는 한 250명 정도. 250명이면 되게 적은 거죠.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렇죠. 지금 한 몇 명이나 됩니까? 정형외과 전문의가 한 10,000명. 10,000명 되죠. 정도 되는 것 그 중에서 250명이면 되게 드문 겁니다. 예. 예. 그러면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누구든지 쉽게 될 수 있는 겁니까? 아니면 뭐 테스트를 거쳐야지? 사실 저도 인증 전문의를 한번 중간에 면접에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요. 네. 그 필기 시험을 치고 1차 필기 시험을 치고 2차 구술 면접 시험을 칩니다. 네. 면접 시험 치고 그 시험을 치려면은 또 이제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. 그렇죠. 그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은 점수가 필요합니다. 그렇죠. 그 점수가 이제 학회 참여도 해야 되고 논문들 발표해서 이제 게재도 해야 되고 네. 기타 등등 이제 학회 발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점수를 쌓아서 일정 한 500점 정도의 점수를 쌓아야 네.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전문의 마치고 5년 정도 뭐 학회 연수 강좌도 듣고 예, 맞습니다. 논문도 저술을 하고 예. 이런 게 돼서 점수가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구술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고 면접도 통과돼야지. 예, 필기시험, 구술시험 둘 다 예. 어렵네요, 그러면. 예. 그러면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가 되면 어떤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?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네. 보통은 이제
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불편하신 분, 다른 병원에서 수술해서 문의하러 되게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대부분 보면은 그 병원에서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다, 네. 안 움직여진다, 왜 이러냐.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수술은 다들 잘 하시는데 그 이후에 재활 과정이 이제 사실 더디거나 네. 재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 통원치료, 물리치료, 도수치료만 했을 때 그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. 이게 각 수술에마다 인대 수술, 연골판 수술,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경골 절골 수술 같은 각 수술에마다 재활의 뭐 주차별 프로토콜이 다 다르고 네. 그런 것들이 다 주의해야 될 게 다 다른데 그거를 사실 이제 옛날에 정형외과 정규 과정에서는 네.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. 네. 그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 공부를 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재활 과정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. 아.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치료할 때 일반인 중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아니면 이제 뭔가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를 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전문적인 재활을 통해서 최대한의 기능과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. 그런 뜻으로 생각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까지 UNJ 병원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